안녕하세요. 장준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가상관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의 상관을 장악하지 못한 것인데, 그게 다른 곳에 있는 상관이 상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상관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사주를 보도록 할까요? 임자년에 신해 월에 임자일주가 계묘시에 태어났습니다. 사주를 자세히 보면은 해월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해월의 임수가 연주도 임자, 본인 일주도 임자, 이렇게 해서 수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에도 계수라는 수가 또 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둘, 6개의 수가 사주에 떠 있습니다. 수가 온통 이 사주를 장악한 모습인 거죠. 여기에 신금이 있습니다만 이 신금이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다금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다금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너무 많아서 금이 가라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의 역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이렇게 왕한 상태에 묘목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 수가 강한 경우에는 임목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묘목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나으므로 이런 경우에 모든 수들이 묘목으로 집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목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묘목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 이 상관에 의지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운을 살펴보면 수대운에서 목대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대운 끝나고 목대운, 그 다음에 화대운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인 일간, 그러니까 자기의 기운들이 강할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고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그 기운을 뽑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오든지 아니면 그 기운을 통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오든지, 그래서 식상이 있든지 아니면 관살이 조절해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관살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때에는 이 본인 기운이 이렇게 6개나 되는 이런 경우에 관살이 오는 경우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통로를 만들어서 기운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디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육수승권, 기세, 범일, 6개의 수가 승권하였다. 승권하였다는 것은 아까 이게 해월에 태어난 임수죠. 월지를 해수가 장악하고 임수가 일간으로서 월지의 기운을 받는데, 이 임자일주 자체가 매우 그 당권, 이런 권한이 매우 많다, 힘이 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넘치고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례, 묘목, 설기, 정영, 전적으로 묘목에 설기하여 그 정영을 이루는 것을 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설기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묘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수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수를 잘 달래서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수를 강력하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나치게 강한 것은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같습니다. 만일 상대 적이 나와 동일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약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서 내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가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힘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주에서도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가 이렇게 강한데 여기에다가 관살을 동원해서 이 수를 막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관살이 무너지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 내용 볼까요? 초교, 수운, 잉득생조, 목신이다. 처음에 수운에서는 목신을 생조하니 평영무구다. 평안하고 안녕하니 이런 것들이 허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수가 이렇게 강한 경우에는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격정적이고 범람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그 기운을 짠 쪽으로 조금씩 끌어내거나, 그런 형태가 제일 좋은 거죠. 갑이 늘묘, 정등 용신 즈이, 최근 식름, 정제 병이기다. 갑인 대운과 을묘 대운에는 정희, 용신의 마땅함을 얻어서, 그래서
최근 식름하였고,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반수에서 미나리를 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총명하기도 해서 반궁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식름이라는 것은 름은 보름입니다.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학금이니까 돈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청나라 시대니까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으로 나왔겠지만 모두들 독봉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름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을 받아서 잘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뒤에 정제병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는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물인 건 알겠는데, 이 정은 정화가 아닌 이거는 사내를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장정이라고 하죠. 장정, 집안의 이 사내들이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재산도 모두 다 이익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교 병진, 병진 대운을 만나자 군비쟁제하였고, 삼자 극이 세 명의 아들 중 둘을 잃었다. 부부 계망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병진 대운을 만나서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병화가 왔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천간의 병화는 이 사주가 해월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해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추운 겨울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추운 형태들입니다. 수와 금과 하나는 묘목밖에 없는데, 이 묘목도 그다지 이 따뜻함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병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조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우가 되기 전에 군비쟁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자 중에서 세 명의 아들 중에서 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부부도 모두 사망하였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 임자대운과 개축대운, 초년의 대운에는 수대운입니다. 축토가 관살로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축토는 해자축으로 같은 방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 자체가 이미 북방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수를 통제한다거나 해수를 통제한다거나 그런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갑인 을묘 대운에서는 이 막강에 있던 수의 기운들이 일정한 통로가 생겨서 그 통로로 수의 기운들이 빨려나가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대운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때는 장사를 하면 장사, 공부를 하면 공부, 무슨 일이든지 막힘없이 잘 풀리는 그런 해입니다. 그것도 뭐 간목이나 인목이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갑인 을묘라는 기둥으로 왔고, 그리고 이 사주 내에는 묘목이라는 상관의 기운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갑인 을묘를 왔을 적에 처음에 없던 기운이 대운에서 오면은 이건 뭐지? 내가 그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이미 사주 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나 이 식신대운이 오면은 바로 기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궁에 들어서 미나리를 캐고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안의 사내와 재성은 다 이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뭐 아들도 잘 되고 뭐 집안이 잘 번성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병진대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수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무언가 통제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주는 앞에 갑인 을묘 대운을 아주 잘 썼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잘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이 길이다라고 하면 그쪽이 길이 뚫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힘없이 다 일이 알아서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병화가 오면서 천간에 임수, 개수가 병화를 쟁제를 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임철조 선생님은 군비쟁제가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죠. 이 사주는 신금이 있다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신합을 이루게 됩니다. 역시 조우를 해줘야 되는데 조우할 생각 못하고 병신합 이루니까 조우도 잘 안 될 뿐더러 또한 여기에 군비쟁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군비쟁제가 일어날 만하면 또 병신합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진토가 여기서 또 편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진토라는 것은 용을 표현하는 거죠. 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적에
용의 조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토는 수가 고갈되어 있을 적에는 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수가 이렇게 많을 적에는 오히려 수를 방해하는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자진합도 되긴 하고 묘진합도 성립이 됩니다만은 이 막강한 수를 흘러가는데 진토가 제방도 아닌 것이 또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도 아닌 것이 와서 길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 앞전에서 갑이 을묘로 아주 뜻대로 잘 나가는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진토가 오면서 이 무언가 터덕거림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진토는 진흙탕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화가 와서 조우를 해줄 수 있는 그 기대를 했는데 조우를 하는 둥 마는 둥 병신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쟁제가 또 한번 일어나려고 그러고 이 진토 또한 수가 약한 때는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수가 강하니까 이것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 봐서는 이 진토는 임묘가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활동이 모든 게 다 정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상왕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